누구나 줄 서는 식당의 사장님이 될 수 있다. 무패장사의 박호용입니다. 제가 무패장사 채널을 개설하고 장사의 노하우나 경험 노하우들을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지금 코너 속에 제 채널 속에 또 다른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코너의 내용은 제가 장사에 대한 성공 노하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식당 사장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례를 들어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패장사 속의 실마리 코너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식당 사장님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속에서 풀어가는 어떤 장사에 대한 전략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여기서 요것만 조금만 더 바꾸면 장사가 금방 될 텐데, 우리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더 쉽게 더 손뼉을 탁 치거나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금방 더 느끼지 않을까 해서 첫 시간으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 코너는 무패장사의 실마리 코너로 일단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준비한 소재는 쌈밥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한 식당입니다. 우리는 이 상차림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는 쌈밥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이라면 참고가 되거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의 입지 조건을 설명해 드리면 상권은 한 C급 정도의 상권입니다. 그리고 입지도 그렇게 C급에서 나쁘진 않아요. 뒤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앞뒤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좀 외곽인데, 그러니까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C급 상권에서도. 그러니까 아파트 상권에 있는 사람들만 포섭을 하고 내고객으로 만든다면 고정 매출은 이미 확보가 된 셈이고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일반 주거 상권인 빌라나 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유롭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식당의 테이블 수가 한 20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좌식하고 이렇게 테이블식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던 시간은 정확하게 12시 반에서 1시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피크 시간에 점심시간 때였는데요. 제가 먹었던 테이블을 보면서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도 넓고 식당도 굉장히 크고 규모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해서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제육쌈밥 2인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상차림입니다. 자, 2인분의 상차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차림을 보시면 2인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좋습니다. 그건 서로가 느끼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반찬 구성을 보겠습니다. 콩나물, 오이 절임 반찬, 시금치, 김치,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계란찜, 그리고 뚝배기에 담아준 제육, 그리고 다 식은 된장찌개입니다.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쌈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 피크 시간에 주거 상권이 많고 주차장도 넓고 아파트 규모도 꽤 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거나 매출이 조금 없어도 이게 자가 건물이거나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쓰지 않는 사장님일 수 있겠죠. 제가 본 시각은 이렇게 장사하는 것보다 조금만 바꾸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제가 한번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처음 받았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잘못된 게 있었고요. 충분히 이렇게 줘서는 고객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었죠. 저는 먹으면서 내내 돈 12,000원에 대한 게 어디에 쓰여 있는 돈이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요. 여기는 그냥 제가 우연히 한번 방문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재방문 의사는 없겠죠.
재방문 의사가 없으니 매출은 늘어나지가 않겠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된장찌개고요. 이게 옆에 있는 게 뚝배기 해준 게 제육인데요.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막걸리 사발 같은 데에다가 뜨겁지도 않은데 이렇게 받침대를 해서 넣고 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국은 끓여놓은 걸 퍼준 거고요. 정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이제 보이시겠죠. 그리고 이 뚝배기에 준 제육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맛만 있으면 되고요. 고기만 연하면 되고 얼마든지 식욕을 자극하거나 또 생각나는 제육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내어준 제육은 뚝배기도 바글바글 거리지도 않았고요. 즉석에서 볶아준 제육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에 볶아놓은 제육이었고요. 이거를 살짝 데운 뚝배기에다 담아줬는데 문제는 맛도 없거냐 국물이 너무 많았어. 제육볶음을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제육탕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게 장사를 할까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눠준 쌈입니다. 물론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찍어서 좀 빈 듯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 집의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쌈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핵심 가치야 핵심 경쟁력은 없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일단 이 식당은 그 어디에도 메뉴판은 없었고요. 벽면 메뉴판이 있었는데 벽면에 현수막으로 인사했는지 이미 인쇄물이 좀 색이 좀 바랬습니다. 그것부터가 조금 그랬고요. 한눈에 여기저기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2,000원짜리 금액을 떠나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주려면 이렇게 막걸리 사발에 주진 않죠. 이거부터 바꿔야겠죠. 얘하고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담아줘야 되겠죠. 자, 저라면 이 쌈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쌈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고객은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직접 재배한 쌈이라고 하면 이렇게 뭉뚱거려서 한 바구니에 주면서 재배한 쌈이라고 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집의 핵심 경쟁력이나 핵심 가치를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직접 재배한 쌈입니다라는 문구 외에는 없습니다. 이럴 땐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음식을 나열할 수 있는 건 나열하세요. 음식을 해체할 수 있는 건 해체하세요. 그리고 재조립하세요. 재조립하는 건 고객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사진으로 설명해 줄게요. 쌈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쌈밥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백종원의 지금의 발판을 만들어준 백종원의 원조쌈밥. 자, 그러면 원조쌈밥은 쌈을 어떻게 줄까요? 모른다면 보고 배우고 우리는 따라하고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그림이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에 대한 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격도 비슷합니다. 12,000원. 이 쌈을 보셨나요? 이 12,000원의 상차림 구성이 더 풍성하죠. 그런데 볼까요? 돈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멸치볶음, 파절임, 오이 무침, 찌개, 호박 무침. 이건 사진이 좀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것도 무슨 뭐 야채, 그 정도. 쌈장. 원조 쌈밥집은 쌈을 어떻게 줄까요? 자, 쌈을 그렇게 한 바구니 안에, 이런 바구니 안에 뭉뚱그려 줬을까요? 전부 다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쌈을 줍니다. 이걸 고객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쌈 엄청 많이 준다. 이 엄청 많이 주는 쌈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뭉뚱거려서 한 바구니에 주면은 이게 고객의 가치를 느낄까요? 못 느끼겠죠. 와 소리도 안 나오겠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내가 지금 쌈밥집은 아니야. 삼겹살집을 운영해. 그런데 쌈을 좀 많이 줘. 그러면 쌈을 이렇게 나열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수. 그래야 더 가짓수도 많아지고요. 더 풍성해지고 더 디테일이 살아나고 고객이 봤을 때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와우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안타까운 쌈밥집을 중심으로 놓고 반경 1km 안에 쌈밥집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팔고 있을까? 이곳은 제가 그 쌈밥집 반경 1km 안에 포함되어 있는 쌈밥집이고요. 똑같이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이 집의 가격은 이 집하고 똑같이 1,000원이 더 쌉니다. 이 집은 11,000원입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실까요? 한눈에 쌈을 어떻게 줬나요? 나열했죠. 한눈에 볼 수 있게 쌈무, 다시마, 양배추까지 나열했습니다. 한 곳에 뭉쳐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고객이 느끼기엔 뭉쳐놓은 쌈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겠죠.
가짓수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와, 가짓수도 많구나. 여러 가지를 주네 할 수 있겠죠. 장점은 또 있습니다. 뭉쳐놓지 않으니까 물기가 잘 빠지겠죠. 제육을 볼까요? 이 집은 제육을 그때그때 볶아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이 집에서 주문할 때 식당에서 그제서야 웍이 돌아갑니다. 불맛이 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찌개를 볼까요? 바글바글 거리는 찌개가 막 끓여서 나온 찌개입니다. 물론 찌개에다 한 그릇당 포션을 다 해놓겠죠. 손님이 오면 바로 포션을 해놓은 거예요. 육수만 붓고 바로 끓이겠죠. 이렇게 시스템화를 만들었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바글바글 끓여서 나오니까 이것 또한 괜찮았습니다. 식단을 한번 볼까요? 우렁쌈밥, 제육 우렁쌈밥입니다. 야채, 샐러드, 당면, 가지볶음, 무생채, 미역줄거리, 고사리, 김치, 콩나물. 어디 하나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 원가가 들어가는 반찬은 없지만 가성비 있게 풍성하게 차렸죠. 같은 상권에서 이렇게 장사니까 이 집은 매일 줄 섭니다. 그 집은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같은 상권 내에 쌈밥집이 두세 군데 정도가 더 있는데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로 쌈채소는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만약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이 삼겹살집을 한다, 뭐 쌈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쌈을 쌈을 나열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열하세요. 백종원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듯이 우리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모조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열했듯이 나열하니까 고객이 도 한번 알아봐주고 가치를 더 느낍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상차림이 많이 부실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쌈밥집을 가시겠어요?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이 쌈밥집인데 여기 가시겠어요? 이 쌈에 한 가지를 제가 더하겠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쌈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이 집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알고 있는데, 아니 경쟁력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키우는 겁니다. 자, 쌈은 나열해서 줍니다. 큰 틀을 사서 백종원처럼 아니면 아까 보여줬던 상권 내에 있는 쌈밥처럼 그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식당 곳곳에 쌈을 재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배치를 하셔야죠. 직접 재배한다는 거. 그러면 고객이 더 느끼겠죠. 그렇죠. 재배해서 기르는 모습을 찍고 크게 고화질로 인쇄해서 식당 곳곳에 붙이고 사장님이 풍성한 쌈을 재배한 모습을 큰 소쿠리에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또 찍어서 고화질로 인쇄해서 식당에 배치를 하고 사계절 내내 싱싱한 쌈을 직접 재배해서 드린다는 내용을 곳곳에서 붙여놓는다면 이 쌈을 먹는 고객은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겠죠. 이겁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을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죠. 우리 식당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내서 있으면 드러내고 알려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열하라고, 해체하라고. 해체할 수 있는 건 해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나열해서 다시 붙이는 과정을 누가 느끼게 하라? 고객이 느끼게 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부대찌개 전문점입니다. 물론 이 집은 제가 알고 있는 부대찌개 중에 원탑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해물, 수제 직접 만듭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의 부대찌개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부대찌개 집들은 한 냄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제가 해체하고 나열하라 그랬죠. 그게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고 고객이 한 번 더 와우 포인트를 느낄 수 있고 고객이 한 번 더 우와 물개박수 칠 수 있고 핸드폰 사진을 들이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 부대찌개 전문점은 틀립니다. 부대찌개 이 냄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서 나열했습니다. 들어갈 햄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일곱 여덟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햄, 청경채, 우삼겹살, 만두, 느타리, 조랭이 떡, 수제비, 어묵, 그 다음에 넓적당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어 먹을 사리.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해체한 걸 누가 경험하게 하라? 고객이 하라. 고객이 경험하게끔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방에서 다 만들어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냄비 안에. 끓이기만 하면 더 편하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다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고 끓여서 나와야 될 게 또는 다 넣어서 완전히 세팅되어 있어서 플레이팅 돼서 나와야 될 부대찌개가
다 나열돼서 나오면 육수는 팔팔팔 끓이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맞춰서 끓였을 때 넣으세요. 끓였을 때 직접 넣어 먹는 경험을 고객이 한다면 고객은 경험 여정이 늘어나겠죠. 이겁니다. 자, 다시 비교해 볼까요? 팔팔팔팔 끓여서 먹기만 하는 부대찌개하고 내가 직접 하나씩 넣어서 부대찌개하고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하나씩 넣어 먹는 부대찌개가 더 재밌겠죠. 이게 재밌다는 건 뭘까요? 뇌에 자극이 오겠죠. 고객이 직접 손으로 하니까 자극이 오겠죠. 기다렸다가 시간이 돼서 팔팔팔 야 이제 먹자 하는 거하고 시간 되면 떼서 하나씩 집어넣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누가 더 재밌어? 확실히 내가 직접 조리하는 듯한 게 더 재밌겠죠. 이게 바로 경험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이 느끼는 경험입니다. 없던 경험을 이 집은 만들어냈죠. 그러니 더 재밌으니까 우리 뇌는 기억하겠죠.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자극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삼겹살 집도 마찬가지고 해체할 수 있는 집들은 다 해체하면 됩니다. 해물 칼국수 집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해물 칼국수에 들어가는 건 육수가 있겠죠. 야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이 있겠고, 칼국수 면이 있겠고요. 각종 조개와 새우와 뭐 바지락, 뭐 낙지 뭐 있겠죠. 이걸 똑같이 이 넓적한 그릇에 놓고 나열했다면 육수가 끓은 다음에 직접 내가 넣어서 먹는다면 경험 여정이 늘어나겠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성공한 칼국수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따라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와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적용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렸죠. 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보면서 쌈을 막 바구니에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헤쳐서 먹는 게 아니고 물을 탁탁 털어가면서 쌈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한번 먹어봐. 바로바로 설명이 되고. 자, 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이거. 그렇다면 여기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되돌아서, 그러면 쌈밥집으로 되돌아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배한 쌈이에요. 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먹으면서 고객은 몰랐던 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이게 그 쌈이었구나. 내가 먹던 쌈이 자주 먹던 게 이런 거였고 이런 효능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쌈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고객한테 주면 좋겠죠. 자, 이미 많은 쌈밥집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집들이 너무 많죠. 볼까요? 백종원의 쌈밥집입니다. 고객님이 지금 드시고 있는 쌈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이름은 알려드립니다. 이름은 알려주고 있죠. 이겁니다, 이거. 직접 재배한 쌈을 어떤 건지 이렇게라도 고객한테 자극을 계속 줘야 됩니다. 식당은 자극을 줘야 기억하죠. 기억을 해야 오늘 먹은 쌈, 오늘 먹은 점심을 또 기억하고 재방문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열합니다, 쌈을. 그래야 원더 포인트, 와우 포인트가 생기죠. 그 집 말고 다른 상권 내에 다른 쌈밥집을 한번 볼까요? 그 상권 내에 있는 쌈밥집 중에 또 다른 쌈밥집입니다. 상차림이 굉장히 좋죠. 계란찜도 아까워 있고요. 원가는 얼마 안 하지만 이런 묵 종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역줄거리, 콩나물. 반찬 가짓수는 원가가 들어가는 반찬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원가 투입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상차림 푸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쌈을 볼까요? 쌈, 이 집 어떻게 했습니까? 나열했죠? 쌈 가짓수를. 많든 적든 2가지를 줘도 나열해야죠. 3가지가 줘도 나열해야죠. 5가지 주더라도 나열해야죠. 그리고 어딘가에 있겠죠. 고객님이 지금 드시는 쌈은 이거예요. 이름은 이거고요. 우리가 직접 재배하면 재배하는 사진 붙이고 또 있어요. 재배하지 않는더라도 사진을 붙일 수 있어요. 직접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마트 가서 장 보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싱싱한 쌈을 구입해오는 사진을 찍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육은 이런 데다 줘야 옳지 않을까요? 물론 뚝배기에 줬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뚝배기가 국물이 너무 많은 제육볶음 탕이었습니다. 탕. 계산할 수 없다면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주는 게 고객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준 거 이미지에 근거해서 그렇게 창 구성을 하면 좋겠죠. 쌈을 위주로 하는 쌈밥집입니다. 상차림 구성이 조금 빈약했습니다. 자, 상차림 구성은 얼마든지 식당 경영자가 욕심을 좀 버리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경쟁력과 핵심 가치가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시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없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식당 사장님도 쌈을 가지고 하는 어떤 메뉴라면
쌈을 뭉쳐서 주지 마세요. 한 바구니 나열하고 해체하세요. 고객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래야 고객이 더 많은 가치를 거기에 부여를 합니다. 의미 부여를 고객이 스스로 합니다. 식당 주인이 플레이팅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받은 고객은 의미를 고객 스스로가 아 좋구나, 아 잘 나왔구나, 아 마음에 든다. 스스로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니까요. 만약에 삼겹살집이라도 쌈을 이렇게 뭉쳐서 주는 거하고 나열해서 주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시고요. 응용하시고요. 쌈을 직접 재배한다면 그 재배한다는 근거를 식당 곳곳에 고객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근거를 알렸으면 약속하십시오. 뭐라고? 사계절 내내 직접 재배한 쌈을 제공해 드립니다. 식당에, 즉 브랜드에서 쌈밥집이라는 브랜드가 근거와 약속을 제시하고 지켰다면 그것만큼 좋은 브랜딩은 없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해체하고 나열하라. 경험 여정을 해체하고 나열하세요. 다시 조립하고 원상태로 하는 건 고객이 합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당에 경험 여정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드시면 그 음식은 특별한 음식으로 고객이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뇌에 자극이 왔다는 겁니다. 뇌에 자극을 줬다는 것은 이미 사장님이 선방을 치신 겁니다. 선방 친 식당 사장님의 음식은 고객이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면 집에 가서도 또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겠죠. 거기 가봤어? 음식을 해체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고객한테 자극을 주고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대찌개찜이 있고요. 해물 칼국수도 사진이 아니지만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고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내 식당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따라하시는 건 사장님 몫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장사가 안 된다면 무엇라도 하나를 하세요. 움직이세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사장님 식당을 줄서는 식당으로 만들어 드리고 사장님을 식당 고수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